안녕하세요. 올랜도 킴입니다. 오늘은 테슬라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겠고 마소가 하락했던 이유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테슬라 주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1.92% 상승한 439.74를 기록하고 있다. 애프터 아워 후에 장 마감 후에 좀 주가가 많이 올라왔죠. 실적 발표에. 그러다가 어닝콜 하면서 좀 주가가 또 하락됐다가 다시 반등하는 모양이 있다.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양이 있는 것이 현재 테슬라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먼저 테슬라의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2025년도 4분기 때죠. 그래서 EPS를 본다면 예측치가 0.45였는데 0.50으로서 좀 좋게 나왔죠. 그래서 이거는 한 10%가 비트를 했다. 이건 좋은 모양이 있었죠. 자, EPS가 비트를 했다. 좋은 모양이 있었고. 자, 그 다음 때 레버뉴, 매출을 보게 되면 매출은 2025년도 4분기 때를 본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에스티메이트가 24.74빌리언인데 24.90빌리언에서 조금 비트를 했죠. 그래서 매출과 이익이 어느 정도는 비트를 했던 것이 이번 분기였다. 자, 나쁘진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연도로 봤을 때 EPS 있죠. EPS를 한번 보겠습니다. 연도별로 봤을 때 2025년도 전체입니다. 전체를 봤을 때 에스티메이트가 지금 이제 1.65인데 1.66이니까 요거는 비트를 했습니다. 비트를 했는데 불구하고 2024년도가 2.42, 3.2, 4점, 4달러, 3달러, 2달러, 1달러에서 계속해서 지금 이제 EPS가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안 좋은 모양이 있죠. 좋지 못하다. 자, 연도별로 봤을 때 애뉴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매출 있죠. 자, 매출도 본다면 2025년도도 에스티메이트가 94.9빌리언인데 94.83빌리언에서 이것도 많이 좀 줄어들었죠. 자, 요거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2023년도는 96빌리언, 그 다음 97빌리언인데 지금 이제 94빌리언에서 이것도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매출과 EPS가 전체적으로 다 줄어들고 있다. 자, 또 회사에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쿼터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요건 일단 딜리버리 숫자죠. 얼마만큼 딜리버리가 됐냐. 2015년도 4분기하고 항상 4분기는 분기끼리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분기마다 특성이 있으니까. 자, 2024년도 있죠. 4분기. 그때보다도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딜리버리 숫자, 즉 말해서 판매 대수도 많이 줄어들었다. 그 다음에 오퍼레이팅 캐시플로 있죠. 영업 활동을 통해서 번 돈인데 여기서 캐펙스를 빼니까 프리 캐시플로가 나오죠.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거하고 요거 비교해봐야 되겠죠. 2025년도 4분기하고 2024년도 4분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자, 모든 것들, 오퍼레이팅 캐시플로도 줄어들었고, 프리 캐시플로도 줄어들었다. 전반적으로 다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넷인컴하고 어드저스트된 이비타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거죠. 그 다음, 요거하고 비교해 봐야 되는데, 거의다가 다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즉, 넷인컴도 많이 줄어들었고, 그 다음, 어드저스트된 이제 이비타도 약간 줄어들었다. 이비타는 조금 덜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다가 지금 이제 다 하락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연도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12개월 동안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보시게 되면 2025년도 4분기 때 있죠. 그때 딜리버리입니다. 왜냐면 베이클 딜리버리. 자, 아무래도 숫자를 보시게 되면 2024년도 4분기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것도 조금은 줄어들었다. 그 다음 프리 캐시플로하고 지금 이제 오퍼레이팅 캐시플로 있죠. 요거 보시게 되면 요거죠. 2025년도 4분기하고 2024년도 4분기 때 요걸 보게 되거든요. 요거는 뭐 크게 줄어든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것들 영업 활동을 통해서 번 돈하고 프리 캐시플로는 도로 늘어났죠. 그러니까 이건 좋은 모양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넷인컴하고 어드저스트된 이비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요거하고 2024년도 4분기하고 비교해 볼 것 같으면 약간씩은 요건 줄어들고 있죠. 전반적으로 다 안 좋았는데 프리 캐시플로 요거는 좀 늘어났다. 그래서 돈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더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실적 발표 때 가장 중요했던 것이 큐뮬레이트 딜리버리 있죠. 그래서 총 판매된 것이 한 890만 대 정도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풀스왑 드라이빙을 갖다가 서브스크리션 하고 있는 사람들은 한 110만 대 정도 되고 있다. 차량 수가. 자, 그렇게 했을 때 한 12.3% 정도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실질적으로 지금 미국에서 보통 풀스왑 드라이빙 하는 것이 한 200만 대 정도 추산하고 있으니까 반 이상이 지금 테슬라를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지를 체킹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앞서서 보셨듯이 일단 숫자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제대로 된 테슬라를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숫자라기보다는 좀 위대한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런 측면에서 좀 봐야 되니까 자, 앞서서 약간 일단 숫자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숫자보다는 좀 다른 측면을 좀 봐야 된다. 그래서 물리적 AI 기업의 미래가 되고 있는지 요걸 체킹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것이 진짜 일단 테슬라의 분석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테슬라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일단 아무래도 차량 판매량이죠. 자, 그 자체가 아무래도 10%나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수익 자체가 여기서 계속 캐시카우를 냈는데 이제는 자동차는 더 이상 이제 쓸모없는 거 아니냐. 자, 그런 식으로 할 만큼 엄청나게 일단 하락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그뿐만 아니죠. 거기다가 순이익 자체도 한 46.6%나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되면은 뭐 주가 자체가 완전히 곤두박질 쳐야 되는 거 아니냐. 자,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주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올라갔다는 거겠죠.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체킹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테슬라에 있어서 지금 전체 매출 자체가 94.8빌리언에서 완전히 저보다 성장이 더 떨어졌죠. 그럼 이게 끝난 거 아니냐? 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일단 우리가 패러다임을 한번 바꿔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테슬라의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냐. 매출과 이익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으니까 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새로운 정체성이 있다는 겁니다. 즉 말해서 AI 기업으로서 다시금 재탄생하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으로 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달라지는 것들이 테슬라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실 수가 있겠고 자, 그로 인해서 지금 현재 테슬라는 더 이상 단순한 자동차 회사가 아니고 특별히 물리적인 기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가 일단은 키포인트입니다. 물리적인 기업. 자, 그렇다면 물리적인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를 우리가 봐야 되겠죠. 물리적인 기업 자체를 갖다가 자, 그렇게 했을 때 물리적인 AI, 피지컬 AI 자, 그걸 말할 때는 보통은 자율주행, 그다음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그리고 이를 구동하는 AI라든지 에너지의 인프라의 통합이다. 자, 이것이 피지컬 AI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 현재 모습 속에서 테슬라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과거의 허물을 벗는다는 겁니다. 장기적인 이익을 위해서 단기적인 고통을 감수하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을 통해서 그렇게 하느냐. 자,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테슬라 차량 본다면 SX라고 부르고 있죠. 여기서 일단은 지금 이제 기종들이 변화가 되고 있었는데 특별히 S하고 X 있죠. 고급 차량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거기다가 일단 단종을 시키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5%밖에 되지 않고 있고 자, 그러니까 그래서 단종을 시키고 자, 그다음 또 중요한 것은 이걸 갖다가 여기 판매됐던 그러한 지금 공장 레일을 갖다가 로봇 만드는 거 옵티머스 만든 걸로 바꾸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테슬라가 이밀런 머스크가 말하고 있는 명예로운 제대를 하겠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걸 하지 않고 이쪽으로 가는 입장이 있다.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매출은 줄어들 수밖에 없죠. 자, 그런 것들이 단기적인 고통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이제 장기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고 있다. 이런 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그겁니다. 자, 그다음 또 회사에 지금 이제 들어오는 수익 구조도 다 바꿔버린다는 거죠. 옛날에 한목에 일단 돈을 주고 샀죠. 한꺼번에. 자, 그런 한꺼번에 돈을 주고 사면서 5만 불, 6만 불. 자, 그런 식으로 돈을 주고 샀던 것이 이제는 지금 ARR 있죠. Annual Recurring Revenue 이렇게 해서 매달 돈을 받는 개념으로서 즉 말해서 넷플릭스 같이 구독 개념으로서 일단은 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일단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변환하겠다. 자, 그때서 계속해서 담고 있죠. 자, 그런 것들이 변환 과정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재 테슬라가 되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어떤 식으로 AI 미래를 구축하는지, 지금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봐야 되는데, 자, 앞서서 보셨듯이 지금 프리캐시 프로는 돈이 많이 남았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저번보다도. 잉여 현금은 많이 나왔다. 그다음에 이 잉여 현금을 어디다가 쓸 건지, 자, 그런 것들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현재 테슬라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20빌리언이죠. 우리나라 돈 27조 원입니다. 자, 이걸 갖다 붓겠다는 겁니다. 어디다 갖다 붓느냐 그게 중요한데 진짜 그만큼 회사에 사활을 걸면서 여기다가 투자를 해서 회사를 완전히 다 바꿔버리겠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일론 머스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 3대에 지금 이제 투자처가 있다는 겁니다. 최우선 투자처. 자, 첫 번째가 AI 연산의 능력이라는 거죠. 자, 엔비디아 GPU라든지 자체 조주의 슈퍼컴퓨터를 확보하겠다. GPU를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는 것이 테슬라죠. 다 싹쓸이 해버리겠다. 그래서 공장을 확장하겠다. 사이버캡이라든지 세마이즘 트럭의 생산 라인을 증설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한 수직의 계열화로 인해서 자체 반도체 테라팹을 만들고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 4680의 배터리 생산을 가지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테라팹 이겁니다. 지금 이제 반도체 공장을 지어가지고 자기가 자체적으로 모든 것들을 수직 계열화하겠다. 자, 그것이 지금 3대 최우선의 투자처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어떤 것들에 지금 이제 연산을 하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이 지금 이제 자동차고 에너지 부분이 되고 있는데 특별히 사업 부분에서 이 두 부분에서 본다면 YY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자동차는 마이너스 10%, 에너지는 26.6%나 증가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쪽 분야로 지금 이제 다가가고 있다는 겁니다. 테슬라 입장에서 본다면은 자, 그런 것들이 조금씩은 변화되고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물리적인 AI가 어떻게 나타나냐, 사이비 캡으로 나타나고 있죠. 페달이 없고 완전히 자율주행으로 간다는 것들. 그 다음에 지금 가정용이라든지 산업용에서 옵티머스가 들어온다는 것들. 그 다음 세마이컨덕터를 통해, 지금 이제 트럭을 통해 가지고 다른 것보다 물류를 완전히 바꿔버리겠다는 것들. 자, 이런 것들이 2026년도에 테슬라가 꿈꾸고 있는 것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시점은 궁극적인 도박이라는 겁니다. 반도체 로봇에다 일단 집중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렇게 해서 잘 된 문제가 없는데 또 여러 가지 리스크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회사를 볼 때는 리스크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이유를 본다면 우리 삼성을 갖다가 완전히 지금 이제 텍사스에 데리고 오는 그런 입장이 있죠. 테라팹을 만들겠다. 저 반도체 공장을 만들겠다. 자, 그걸 하고 있는 것이 테슬라겠죠. 자, 앞으로는 아무래도 칩 싸움이 되기 때문에 칩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또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것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칩을 만들기 위해서 테슬라가 모든 것들을 다 걸겠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TSMC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너무 의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삼성이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자체 칩을 만들려는 그런 입장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장 하나 하는데 30조 정도 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이제 어느 정도의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것들, 자, 그 다음 또 여러 가지 ASML이라든지 이런 첨단 장비 반도체도 갖고 와야 되겠죠. 자, 반도체 장비도. 자, 거기다가 계속되는 누적되는 그런 기술력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그렇게 호락호락 하지는 않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다가 또 하나 봐야 될 것은, 자, 로봇 있죠. 로봇도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죠.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풀스왑 드라이빙으로 학습된 그 AI 두뇌가 있고, 자, 불의 이런 것들한테 생산량의 선두가 되고 있죠. 5,500대. 유니트리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엄청나게 싼 가격들, 유비테크도 마찬가지로 배터리를 자기가 스스로 24시간 가동하면서 고체를 한다는 것들, 여러 가지 핵심적인 차별점이 있는데, 자, 그 중에서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이제 두뇌로서 승부하겠다. 자, 그것이 있죠. 풀스왑 드라이빙. 자, 근데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우리가 리스크가 다 있으니까 계속해서 체킹해야 된다. 자, 여러 가지 리스크는 있지만은 테슬라가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것은 테라팹, 그다음 로봇에 지금 이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테슬라를 보는 기준을 갖다 완전히 좀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세 가지가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가 수익 모델로 전환된다. 즉, 일회성 하드웨어 판매에서 자동차 판매에서 이제는 소프트웨어 수익으로서 전환이 된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한 성장 동력의 전환에는 전기차 판매량에서 로보택시라든지 로봇의 상용으로 바뀐다. 자, 이렇게 완전 회사가 다 탈바꿈한다는 겁니다. 이걸로 봐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원재료 같은 거 있죠. 자기들이 다 가져간다. 팹도 자기가 만들고, 지금 이제 원재료 AI도 자기가 만들고, 모든 것들 자기가 수직 계획을 해서 자기가 모두게 만들어내가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 것들을 통해서 팹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팹 공장을 자기 만드니까, 자, 모든 것들을 한 손에서 다 지겠다. 이런 것들이 전환이 잘 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체킹하는 것이 지금 테슬라를 체킹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미션의 전환인데 지속 가능한 에너지에서 노동으로부터의 해방과 모두를 위한 풍요를 일단 바꾸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일론 머스크의 입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것이 가장 큰 도박이 될지는 우리가 한번 체킹해 봐야 된다. 그래서 테슬라는 우리 애니메이 어쨌든 관찰해야 될 회사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까지 말씀드렸던 것을 아무래도 한 장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테슬라의 대전환 시기가 왔다는 겁니다. 전기차를 넘어서 물리적인 AI 기업으로 발돋움하겠다. 그래서 전략적인 재편은 각오하고 작별해서 미래를 향해서 베팅하겠다. 물리적인 AI 기업으로서 베팅하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2025년 실적을 본다면 단기적인 성장통이다. 자동차 매출이 10% 감소, 순이익도 46.6%의 급감, 재무제표는 악화되고 매출도 감소했죠. 자, 상징적인 모델인 S라든지 X가 단종되었고 수익성이 낮은 레거시 모델의 생산을 종료하고 해당 공간을 갖다 옵티머스의 로봇 생산 라인으로 전환하겠다. 자, 풀스왑 드라이빙도 구동 모델로 전면으로 전환하겠다. 단기 매출을 감소하고라도 소프트웨어 중심의 장기 반복 매출 구조로서 비즈니스 모델을 변경하겠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자동차 매출은 10% 하락, 에너지 매출은 26.6%나 상승했고, 캐펙스도 76.4%나 상승이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 그로 인해서 미래를 향한 베팅에는 2010년도 200억 달러 정도의 이상을 투자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AI 컴퓨팅 도조라든지 GPU 생산 시설을 확장하고, 배터리라든지 자체 팹, 테라팹 이런 것들을 자, 아무래도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 그래서 3대 신성장 동력에 일단 부상하고 있는데, 로보택시, 사이버캡, 그 다음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그 다음 고수익 에너지, 메가팩, 이런 데다 핵심을 두겠다. 극단적인 수직의 계획을 완성하겠다. 원자재부터 시작해서 리튬, 배터리, 자초배 반도체, 테라팹, 완제품까지 모든 것들을 자기가 다 해보겠다.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발상의 전환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잘 하고 있는지를 이제부터는 체킹을 하셔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이 박스권으로서 나타났다는 거죠. 420에서 450까지 일단 박스권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450을 강하게 돌파한다면 더욱더 많이 상승이 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또 박스권이 계속해서 갇혀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실적 발표했던 마소 한번 보겠습니다. 마소는 6.14% 지금 하락되고 있죠. 애프터마켓에서 상당히 많이 하락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한 다음에 실적 발표한 데는 폭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올라오는 모양이 없죠. 계속해서 하락되는 그런 모양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일단 실적이 나빴냐 그렇게 했을 때 실적이 나쁘지가 않았죠. 지금 이제 EPS를 본다 하더라도 4.14 정도 나왔습니다. 예측치가 3.91이는데 빗대를 했죠. 6%나 빗대를 했다. 자, 매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출 역시도 80.31 예측인데 82.27빌리언에서 1.20% 빗대를 했죠. 그러니까 매출과 이익이 다 증가됐는데 왜 하락이 됐는지, 자,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봤을 때 실적의 역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숫자 뒤에 진실이 정말로 있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숫자는 잘 나왔는데 저 진실적으로 숫자만 잘 나온 것인지 그걸 한번 봐야 되는데, 자, 매출 같은 경우 또 YY 기준 한 17%나 상승했다는 겁니다. 자, 순이익 어닝도 마찬가지죠. 23%나 상승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이 정도로 상승했는데 그 밑에 깔판은 누가 있었냐면 크라우드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크라우드 매출이 거의다가 일단 성장을 이끌어갔다, 나쁘지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많이 하락했다. 그래서 시장의 판결이 어디서 했느냐, 자, 이것이 중요하겠죠. 투자들이 무엇을 보면서 주가를 하락시켰느냐, 자,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근데 그 안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375억 달러 정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정말 61%가 YY 기준으로서 엄청나게 일단 지금 소비가 많이 됐다는 거죠. 돈 자체가. 자, 여기도 돈이 어떻게 이렇게 소비가 됐냐 했을 때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데, 그 다음 AI 하드웨어를 이렇게 만드는 데 있어서 돈이 엄청나게 소비가 됐다는 겁니다. 자, 요것 때문에 지금 이제 주가 많이 하락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그로 인해서 지금 선수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 자본 지출의 증가 속도가 빠른 반면에 자, 애초에 성장은 안정화되어 있다. 그래서 ROI에 대한 의문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즉 말해서 내가 투자한 만큼의 지금 이익이 빨리빨리 안 들어오고 있다. 자, 그것 때문에 주가가 지금 하락되고 있다. 자, 그렇게 현재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메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돈을 넣으면 바로바로 나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런 만큼 일단 돈이 나오는 속도가 빠른데, 자, 마소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돈을 넣었는데 언제 나올지 모르겠다. 자, 요것 때문에 시장이 지금 반응이 안 좋아지면서 주가가 좀 하락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외의 신호들도 본다면 애저 같은 경우에 있어서 약간 기대치에 좀 못 미쳤다는 것들, 앞으로의 성장도 아무래도 좀 보수적으로 잡았다는 그 전망치가, 자, 그런 두 가지 점, 이런 것들이 주가 하락의 원동력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부터 이야기의 반전이 좀 일어나는데 그것이 공급의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시장이 완전히 잘못된 질문을 던지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것이 CFO가 나와서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자, GPU만 충분히 있었다면은 애초의 성장률은 진작에 40%를 넘었다. 자, 우리는 공급에 문제가 있다, GPU가 충분치 않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걸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자체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누가 예상했냐면 CFO가 직접 나와서 이야기했던 내용이죠. 지금 이제 어닝스콜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GPU를 갖다가 고객에게 그냥 외부 고객에 팔 것인지, 아니면 이제 내부 코파일을 통해서 이걸 통해서 조금 더 발전시키면서 이쪽에다가 시스템 내부적으로 더 가져갈 것인지, 자, 그러한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이 현재 모습 속에서 마이크로소프트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런 내용이 있는지, 시장이 놓친 증거가 있는지를 찾아봐야 되겠죠. 그것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지금 이제 비밀 병기가 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주가가 떨어진다면 좀 저가 매수에 들어가야 될 때가 되겠죠.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다면 그 돈이 뭐냐면은 6,250억 달러라는 겁니다. 6,250억 달러. 자, 요 돈이 어떤 거냐. 자, 요게 일단은 키포인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6,250억 달러 자체를 본다면 잔여 이행 의무 RPO라는 겁니다. 즉, 계약은 체결됐는데 아직까지 제공되지 않은 미래 서비스다. 즉, 미래 확정된 수익을 보여주는 거다. 즉 말해서 저 수주 잔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수주 잔고가 이만큼 증가해가지고 이렇게 많다. 자, 공급은 계속해서 딸리고 있는데 수요는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는 것이 그 돈으로 지금 이제 확정이 되고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일단 이제 반등 가능하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GPU가 계속해서 변목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금 이제 자기가 원하는 GPU를 만들어내야 되겠다. 자,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겁니다. 그때 요것 때문에 변목 현상 때문에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못 하고 있는데, 자기가 직접 해서 만들게 내면은 충분히 일단 생산 가능해서 그 공급량을 다 메울 수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마야 200이 있고 엔비디아 H100과 한번 비교해 봤을 때 이건 AI 추론용이고 여기는 AI 추론은 학습용이죠. 좀 다르죠. 그래서 TSMC 3나노에서 되고 있고 TSMC 4나노에서 되고 있는데, 자, 메모리 본다면 216기가와트고 기가바이트고 여기는 80기가와트입니다. 이게 메모리에서 잽이 안 되죠. 메모리 대역폭도 7TB고 여기는 3.35TB 2배 이상이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것이 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마소에서 입장에서 본다면 큰 폭의 지금 이제 뭐 수익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코스트 비용들 이런 것들 전부 다가 좋아지는 그런 느낌이 생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장기적인 그림을 본다면 일단 사람들이 일단 줄을 많이 서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단 이런 성을 쌓고 있는 것이 지금 마소가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볼 것 같으면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지금 성장 역설인데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했던 세 가지 이유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375억 달러의 자본 지출 캐펙스가 YOY 기준에서 66%나 증가됐다는 거죠.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공격적인 AI 인프라 투자 이런 규모가 단기 수익성의 우려를 자극했고, 자, 그와 또 더불어서 두 번째는 애초에 성장률이 39%로서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들. 막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성장세가 40%를 넘지 못해서 투자율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는 것들. 자, 다음 분기에 대한 그런 보수적인 실적 전망은 아무래도 좀 보수적이었다는 것들 분기에 대해서 시장을 열과시킬 만한 서프라이즈급이 아닌 가이던스가 그런 가이던스가 아니고 기대치에 부합하는 수준의 전망치를 제시했다는 것들. 자, 요 세 가지로 인해서 지금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잠재력이 있다는 거죠. 그 증거로 본다면 폭발적인 미이행 계약들, RPO 증가가 있었다는 거죠. YOY 기준은 110%나 상승했던 6,250억 달러가 있었다는 것들. 이미 계약은 되었지만 아직까지 제공되지 않은 규모죠. 엄청난 대가의 수요를 증명하고 있다는 것들. 문제는 수요 부족이 아니고 수요는 많은데 공급에 제약이 있었다는 겁니다. GPU라든지 AI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서 고객의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성장률 정체의 핵심 원인이었다는 것들. 그로 인해서 자체 AI 칩 마이아 200으로서 장기 마진의 개선을 기대하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결론적으로 봤을 때 자, 엔비디아의 의존도를 낮춰서 향후에 AI 서비스의 비용 구조라든지 수익성이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 있다는 것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장이 약간은 이제 좀 트릭을 맞은 거 아니냐.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